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티칭 팁 첫 번째 에피소드로 저희 교육개발센터에서 2018학년도 2학기에 개최했던 첫 번째 워크숍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디오 티칭 팁 첫 번째 에피소드를 위해서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서윤경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왜 당황하세요? 차가운 날씨에 오디오 티칭 팁 제작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이런 오디오 티칭 팁 굉장히 생소하기도 한데요. 예, 이런 오디오 티칭 팁을 제작하시는 데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요. 이 오디오 티칭 팁 이게 뭔가요? 오디오 티칭 팁은 저희 센터가 수업 컨설팅, 교수법 워크숍 등의 교수법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면대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시간이 안 맞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서울여대도 항상 비슷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교수님들께 좀 참여의 기회를 더 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라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되게 고민을 했고 2018학년도 저희가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파일럿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마이크로 컨텐츠화 해서 교수법 개발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썼고 그 마이크로 컨텐츠를 첫 번째로 이제 오디오 티칭 팁으로 제작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마이크로 컨텐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짧은 분량으로 제공되는 컨텐츠 이걸 말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긴 했습니다. 그럼 오디오 티칭 팁도 마이크로 컨텐츠의 종류 일환으로. 그럼 굉장히 짧게 지금 녹음하시겠네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를 부르셨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 시도를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아직 제가 익숙치 않은 지점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서윤경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 10월에 저희 센터에서 되게 특별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걸으며 워크숍이었는데요. 그렇죠. 일명 걸으며 성찰하며 워크숍이었는데 그때 걸으면서 대화를 중심으로 참여 교수님들 를 이제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았더니 서윤경 교수님께서 그때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서 기획하고 진행을 같이 해주셨는데 그 날 좋은 날 정말 삼청동 공원에서 아름다운 교수님들과 날씨에, 함께 아름다운 장소에서 교수님들께서 그런 어떤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에 되게 의미를 두었고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CTL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고 뭐 전공을 교육공학을 하시고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티칭 팁을 조금 전문가의 관점에서 혹은 한 명은 교수자의 관점에서 들어봐 주셨으면 해서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진행을 하고자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로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죠.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성대 CTL이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걸으면서 워크숍. 그것도 상당히 새롭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잘 받쳐줬지만 참여하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좀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오디오 티칭 팁도 아마 국내 최초일걸요? 국내 최초. 작년 그 가을에 이어서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오디오 티칭 팁인데요. 그럼 이 오디오 티칭 팁은 앞으로 일단 작년에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 성대 CTL 주최로 진행됐던 여러 가지 교수법 워크숍들 공식 명칭이 아마도 역량 기반 교수법 워크숍이군요. 그 역량 기반 교수법 워크숍들을 짧게 리뷰해 주시면서 교수님들 이 오디오 티칭 팁을 들으시는 교수님들께 뭔가 좀 더 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도 알려드리고 또 이걸 기회로 올해 2019년도에는 교수님들이 직접 또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겠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디오 티칭 팁은 계속 이렇게 그 지난 워크숍을 리뷰하는 예. 그런 컨텐츠로 개발이 되는 건가요? 지난 워크숍을 리뷰하는 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컨텐츠로 처음에 잡은 거고요. 아, 네. 워크숍을 뭐 내용을 좀 요약을 하고 그때 나왔던 질의응답이나 뭐 평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있고, 네네.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 2018학년도 2학기에 워크숍을 5번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5개의 워크숍은 따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이름하여 예. 네. 업사이클링 교수법 워크숍. 아, 교수법 워크숍도 업사이클링 해보자. 그렇죠.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아, 그렇죠. 예. 예. 저희가 그때 한번 하고 오셨던 교수님들만 이제 내용을 아시고,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께 기회를 못 드리니까 좀 업사이클 해보겠다라고 해서 업사이클링 교수법 워크숍이라 이름 붙인 에피소드가 5개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다른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오디오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주제들을 조금 이렇게 제안을 들은 게 있어서, 네. 뭐 저희는 이제 영어 강의 국제어 수업이라고 네, 부르는데 네. 그런 게 많은데, 뭐 영어 발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디오로 하면 적절할 것 같은 그런 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더 흥미로운 컨텐츠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예. 이 지금 오디오 티칭 팁 중에 예. 저희가 앞으로 우선 개발하게 될 5개가 예. 업사이클링 교수법 워크숍.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업사이클링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기본 재료가 굉장히 좋아야 업사이클을 해도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핏 보니까 예. 작년에 진행하셨던 그 워크숍들이 교수법 워크숍들이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물론 뭐 참여하신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보시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응도 좋았고, 저희가 또 막상 그런 워크숍들에 참여해 보면 예. 이거 진짜 나만 듣기 아깝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 워크숍, 예. 첫 번째 번째 워크숍 얘기해 볼까요? 예. 네, 업사이클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워크숍은 저희 2018학년도 2학기 10월 4일에 20대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던 워크숍을 네,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네네네. 20대 이해하기. 이게 점점 사실 세대 차이들을 많이 느끼게 돼서 이게 단지 물리적인 나이 차이이기보다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로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요즘 20대들에 대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저희 서울여대 교수님들도 한 4년 전부터 학생들이 확실히 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20대 이해하고 대화하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어떤 의도로 이런 주제를 선정하시게 됐나요? 그 말씀하신 바가 저희 성균관대학교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3,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근 한 3, 4년은 실제로 그런 똑같은 표현을 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3, 4년 전부터 학생들이 확실히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책도 막 90년생이 온다 뭐 그런 책도 나오고 그렇다라고 하던데 좀 저희 뭐 교수법 워크숍이라고 해서 그 티칭 스킬, 무슨 교수 방법, PBL 같은 그런 게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학습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는 처음 다루어 봤습니다. 네. 그런데 비교적 교수님들 신청이 조금 많았어요. 관심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워크숍 20대 이해하고 대화하기 청년 리더십 센터의 박성길 코치님이 맞습니다. 특강을 해주셨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좀 리뷰를 해주실까요? 20대 이해하기 워크숍을 간단하게 내용 먼저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은 제일 기억에 나는 내용이 그거입니다. 그 20대와의 차이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종족 차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인종인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종족의 차이다. 아예 다른 종족이다. 20대 이하와
기성세대와의 차이를 그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예, 그게 그 영어로도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이 되게 네네. 일반적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이제 네네. 디지털 네이티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네이티브냐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네네. 디지털. 그렇다면 네. 그 오셨던 박성길 코치님께서 네, 그래서 20대가 일단 종족이 다르다라고 예, 예. 표현을 하시면서 예.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주요 내용이었는지 조금 더 다시 얘기해 주시죠. 박성길 코치님 말씀 중에 워크숍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네네. 되게 기억에 남는 내용이 20대를 대표하는 키워드였는데요. 네네. 20대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감성 그리고 네. 개인화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조금 감성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대학교 교수님들은 뭐랄까 가장 이성적인 어떤 사고를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업으로 삼으시는 그쵸. 분들이시니까요. 논리적인 사고. 그렇죠. 네. 냉철한 이성이 가장 네네, 필요한 그렇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네. 막상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만나는 20대들은 감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하니 그렇군요. 저희가 종족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뭐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그런 지점도 있겠으나 우리가 이성에 호소하는 이성을 훈련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이제 감성을 가장 네. 중요하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개인화도 대표적인 키워드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지점은 제가 이제 그 워크숍을 들으면서 해석하기에 최근에 가장 뚜렷한 경향성이 팀플. 뭐 물론 네네. 이제 그 전에도 있었겠습니다만 팀으로 무엇을 하는 것, 같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뭐 불편함을 호소를 한다거나 혹은 교수님도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지점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키워드였습니다. 철저한 예. 개인화. 사실 또 20대의 삶이 예전 기성세대들의 20대와는 굉장히 다른 패턴들이라서 예, 예. 충분히 좀 공감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교수님들이.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보편화된 언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여하신 교수님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공감대를 많이 좀 형성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그런 좀 다른 감성, 예, 다른 특징 이런 걸 바탕으로 이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업사이클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 좋은 팁 하나를 좀 드린다면. 예. 네. 사실 지난 10월 4일 워크숍에서는 네. 앞에 20대 이해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다루었고 이제 뒷부분에 있는 대화하기는 네네.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 박성길 코치님이 지난 1학기인가 그 전에 한 번 더 저희 워크숍을 진행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코칭 스킬 해서 대화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었고 그때 이제 뭐 코칭 대화의 기본인 공감, 경청 같은 걸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번에도 20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루고 나서 그러면 20대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전 워크숍으로 돌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인 뭐 코칭 대화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럼 참여하신 교수님들은 네. 주로 그 이제 뭐 우리 그런 거 하고 나면 이제 질의응답도 좀 하고 네, 피드백도 그렇죠. 받잖아요. 예.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셨는지. 저희가 워크숍에서 보통 이제 질의응답을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하고 나서 뭐 네. 그 이후에 따로 뭔가 이렇게 남겨놓지 않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 오디오 티칭 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록을 다 트랜스크립을 좀 했는데요. 네네. 그때 나왔던 교수님들 질문이 조금 흥미로워서 그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 4년 전보다 훨씬 더 반응이 뭐 뜨뜻미지근하다? 뭐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리고 학생들이 성적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려움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네. 제가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팁이랄까요? 그 답변이 있었는데 네네. 그 진행해 주신 분의 답변이 있었는데 네. 교수님들 세대에서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정정하고 바로잡고 잘못됐다라고 피드백을 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네. 그때 그 코치님이 대중이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주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다시 생각을 해서 그럼 감성 혹은 개인화 그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되게 네네. 뭐 정서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는 데 대해서 훨씬 더 민감도가 높아서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되게 구체적인 팁으로 주셨습니다. 실제로 적용해볼 만한 팁으로 그런 내용을 질의응답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 아, 공개적으로 학생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훈계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네, 그쵸. 예, 따로. 네. 이전에는 되게 당연한 어떤 교육적인 뭐 그렇죠. 활동이었을 사실 텐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분위기들을 좀 잘 보고 네.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 그 박사님이 저에게 예. 그때 워크숍에서 나왔던 질의응답을 주신 게 있어서 예, 예. 저도 내용을 보다 보니 굉장히 흥미로운 그 질문 답변이 있는데요. 학생이 약간 좀 이렇게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더니 이 코치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하는 행동에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좀 상담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또 관련된 다른 기관들에 기관. 좀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학생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감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선한 이웃처럼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선한 이웃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교수님들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인데 참여하신 교수님들 피드백 내용 중에 보니 그래도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참여하신 교수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다라는 피드백이 대부분 많이 있네요. 맞습니다. 좀 그런 이제 구체적인 기회가 있어서 20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좋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당연히 이 자리에 계셨을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20대 이해하고 대화하기 이 워크숍을 참여하시고 나서 그 소감을 딱 한마디로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저도 소감이라기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그 내용이 저도 그 종족이 다르다였습니다. 20대는 다른 종족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시는 건가요? 그 지점이 어떤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건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그 너희도 내 나이 되면은 혹은 나도 그 나이 때는 이라는 어떤 저희가 이제 그런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족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유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는 완전히 차원을 이렇게 넘어서야지 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 받아들이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같이 사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그 고대에도 그리스 시대에도 그 젊은 사람들과 또 좀 연세 드신 분들 간에 그런 생각의 차이들이 있었다는데 뭐 요즘에야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20대 이해하고 대화하기라는 주제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한번 이렇게 뭐 짧게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얘기해 본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지금 오디오 티칭 팁을 듣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또 나름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건데 그런 것들을 꼭 이런 오디오 티칭 팁 내지는 워크숍 이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교수님들과 대화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교수님들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났지만 뭐 의견이나 뭐 제안하시고 싶은 바 궁금증 같은 게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번 워크숍을 기획하거나 다음번 뭐 오디오 티칭 팁을 기획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오디오 티칭 팁 특별히 업사이클링 교수법 워크숍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로 2018년 10월에 진행했던 그 워크숍 20대 이해하고 대화하기 같이 한번 리뷰해보고 또 참여자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교수님들 한번
들어보셨으니 또 관심 가지시고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교수님도 함께 해주시면 네. 예,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럼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할까요? 예, 그러면 오디오 티칭 팁 업사이클링 교수법 워크샵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예.